아침에 그냥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명상하시나요? 저는 명상을 안내하고 있지만 눈을 감고 호흡하는 명상, 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애써서 하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명상이 행동이 아니라 상태, 의식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마음의 루틴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가볍고 간단해요. 바로 이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보면 아름답다. 마음의 옆모습. 오늘의 나를 기꺼이 경험하겠다. 오늘의 나를 기꺼이 경험하겠다. 이 문장을 외우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바이런 케이티의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미리 겁먹고 미리 짐작하고 미리 판단하려는 그 애쓰는 마음, 그 애쓰는 생각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 일정이 빡빡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더라고요. 아, 오늘 이렇게 바쁜데 몸은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오늘 하루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예상하고, 먼저 추측하고, 지금 아침에 몸의 피로감과 앞으로 있을 일과 사실은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됐을 때 몸의 컨디션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에 느껴지는 몸의 상태와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확 연결해 버리죠. 그래서 지금 오전 7시에 피로한 몸과 저녁 9시에 이미 피로해질 몸을 예상하고 지쳐요. 이 얼마나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과거의 경험들도 적용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피로한 날, 어느 날도, 어떤 날도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피곤했는데, 아, 그날 너무 피곤했어. 밤까지도 할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했었지 하는 그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지금의 몸의 컨디션,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방어하는 것, 보호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피로감을 느끼고 싶지 않는 것. 그래서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조작하고 아니면 해석해서 그 피곤함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몸부림, 사실은 그냥 떠드는 것에 의의가 있거든요. 스포츠 중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경험되는 선수들이 뛰고 축구공이 이동하고 이 실제 경험되는 장면과 관계없이 그거에 대해서 해설하는 그 해설은 이 상황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해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 순간의 장면과 감각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에고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이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순간을 조합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무언가를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거나 원하지 않는 걸 얻지 않으려고 하는 이 패턴이 있는데, 제가 이 마음의 습관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몸에 경험되는 감각과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과 정말로 관계가 있는 걸까?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해서 몇 시간 후 피곤할 것까지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상을 함으로써 무언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마음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마음이 무언가를 막 조작하려고 하는 그 애씀은 지금 경험되는 진실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 진실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혹은 어떤 몸의 감각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한 감각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싸잡아서 한 트럭으로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아픔과 나를 아픈 사람으로 캐릭터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통증과 불편한 감각과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나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 생각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잠시 멈춰보는 거죠. 내가 지금 경험되는 이 감각과 지금 경험되는 이 느낌, 이 순간의 이 진실함과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앞으로의 드라마, 과거에 대한 드라마, 나에 대한 드라마를 구분 짓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제가 아침마다 의식하는 이 문장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나를 기꺼이 경험한다. 오늘의 나를 기꺼이 경험한다. 이 문장이 마음이 조작하려는 것, 그리고 미리 짐작해서 원하는 대로만 경험하려고 틀을 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같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긴장한 상태 아니면 오히려 내가 절대 긴장하지 말아야 돼. 이번에는 진짜 잘해야 돼. 라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긴장되고 더 많이 두려워지는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경험되는 이 상황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상황, 이 마음이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상황을 만들고 어떻게든 가져오기 위해서 이 애쓰는 힘을 엄청나게 써요. 그런데 그 애쓰는 힘이 정말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긴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엄청나게 심장이 떨리고 초조함이 느껴지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에 전환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긴장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게 훨씬 더 도드라지게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의 조작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상태를 쫓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온전한 상태, 지금 나를 통해서 경험되는 이것, 이 진실을 인정하는 진짜 무언가를 행동할 힘이 샘솟죠. 그래서 좋아하는 문장 중에 디펙 초프라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디펙 초프라는 세상은 무언가를 더 해라, 무언가를 더 바꿔라, 이렇게 해라 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멈춰야 한다. 완전히 멈춰서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내면에서의 허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상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놓아버림이나 내려놓음, 항복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이미 경험되는 것, 무엇이 경험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난 이건 경험할 거야. 저건 절대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계속 미리부터 분별하고 틀을 만들려고 애쓰고 그 틀에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 저항하는 힘이 우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진시키고 있고 정말 진실한 나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힘은 진실로 경험되는 나를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느끼도록 가슴을 여는 것. 그래서 가슴의 열림으로부터 지금의 경험을 할 때에 명료하게 깨어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하고 거기에서부터의 자연스러운 통찰과 할 수 있는 액션, 그 진짜 주어진 지금 여기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나를 기꺼이 경험하겠다는 마음이 어떤 나이든 허용하겠다는 마음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다양한 나를 경험하게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되뇌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나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우사 하세요.